전기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문제 전기기기 6번째 장 정육이 적중 문제죠. 18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중 중권 육상이에요. 육상 회전변류기의 직류척 전압 ED와 교류척 설립 링 간의 기전력, 즉 교류 전압에 대한 오른식은 그래서 ED분의 EA가 루트 2분의 1 사인 M분의 파이죠. 따라서 EA는 루트 2분의 1 사인 M분의 파이 곱하기 2T가 되겠죠. 여기서 M은 상수예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 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가 되겠죠. ED. 사인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여기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루트 2분의 1 곱하기 2D가 2A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2루트 2분의 1 곱하기 2D. 자,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 회전 변류기의 전압 혹은 전압비 요 관계식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회전 변류기의 난조의 원인. 자, 난조의 원인은 첫 번째 부하가 급변해도 난조가 발생하겠죠. 부하가 급격한 변화인 경우에 역률이 작아도 난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교류척 저는 주파수가 주기적으로 변해도 출력이 진동을 한다. 이와 같이 출력이 진동하는 현상을 난조라고 합니다. 자, 브러쉬의 위치가 전기적으로 중성축보다가 앞설 때인가요? 아니죠. 뒤질 때. 그래서 늦은 경우. 앞설 때가 아니라 뒤질 때가 바로 난조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난조의 원인이 되고 난조는 제동 권선을 감아서 방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8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삼상 수원 정류기의 직류부하 전류 값이 100A 직류부하가 I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하 전류 하면 정류 후의 전류니까 직류죠. 그래서 직류 전류가 한 상의 양극 전류의 시력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ID분의 IA가 루트 M분의 1이었죠. 물론 IA분의 ID가 루트 M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양극 전류의 시력값이니까 IA가 되겠죠. IA는 루트 M분의 1 곱하기 ID가 되니까 자, 삼상이다 해서 상수는 삼상이에요. 삼상 수원 정류기니까 그래서 루트 3분의 1 곱하기 직류 평균 전류가 100A죠. 100 해서 루트 3분의 100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육상 반파 정류회로에서 450V 직류 전압을 얻는 데 필요한 변압계의 직류 권선의 전압은 육상 반파 정류회로는 삼상 전파의 정류식과 같다 하는 것이 별에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육상 반파는 삼상 전파 정류식과 같아서 해서 전압했으니까 ED는 1.352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공부를 했으면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그래서 E는 1.35분의 ED가 되더라. 그래서 1.35분의 출력 전압
직류 전압이 450V입니다. 그래서 450, 자,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333V, 2V가 333V가 되더라. 그래서 1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돼도 육상 반파 하면은 이건 삼상 전파 정류식과 같아서 2는 그래서 1.352가 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8번 수원 정류기 이상현상이죠. 자, 수원 정류기의 역호라고 했습니다. 역호는 밸브 기능이 상실이 된 상태를 말하죠. 상실이 되어서 파괴가 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역호라고 하겠죠. 밸브가 상실이 되어서. 그럼 원인이 뭐냐? 그래서 원인이 시험 문제에 중복이 돼서 출제가 됩니다. 했어요. 과부하에 의한 과전류죠. 과전류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 과부하에 의한 과전류죠. 그래서 원인은 과부하 전류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반도체 정류기 중에서 역방향 내전압 PIB라고 했죠. PIB가 가장 큰 것은 실리콘 정류기예요. 실리콘 정류기다. 정류기가 25V에서 약 1200V네요. 1200V까지 되더라. 자, 실리콘 정류기는 사실은 1960년대 이후에 반도체가 발명이 돼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사용을 하는 이 정류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전에는 어떤 정류기를 사용을 했느냐? 셀렌 정류기나 아산화동 정류기를 썼어요. 정류기를 사용을 해서 1920년대부터 1960년까지 사용을 했고, 대용량 정류기로서는 수원 정류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류기를 사용해서 셀렌 정류기와 같은 경우에는 PIV가 25V가 되겠습니다. 25V. 이렇게 해서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 특히 수원 정류기 같은 경우에서는 1950년 이후 단에서는 많이 사용한 편이 아니죠. 아니고, 그래서 철도에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철도에서 주로 사용한 그 정류기다. 해서 PIB가 가장 높은 것은 1200V까지의 PIB가 형성이 되는 실리콘 정류기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19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SCR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SCR을 사용을 해서 정류 기능뿐만 아니라 제어 기능이 있더라. 정류 기능뿐만 아니라 제어 기능이 있는데, 제어는 위상각을 제어해요. 위상각, 즉 알파를 제어함으로써 전압을 바꾸는 이런 기능이 SCR 기능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게이트 전류로 통전 전압을 가변시킨다. 바로 위상각이에요. 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단상 반파인 경우에 직류 평균 전압이 0.45 곱하기 2가 다이오드 정류기의 직류 평균 전압인데, 자, SCR을 사용함으로써 0.45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요 알파가 바뀌면은 어때요? 전체의 직류 평균 전압이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게이터 전류로 통전 전압을 가변시킨다. 맞습니다. 주 전류를 차단을 하려면은 게이터 전압을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해야 된다. 이게 자기 소호 기능이죠. SCR은 트라이액과 같이 자기 소호 기능이 없다. 그래서 정류를 멈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지 전류 이하로 감소하는데 IAK를
게이트의 전류가 아니에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양극 전류를 유지 전류 이하, 보통 유지 전류가 수십 mA인데 양극 전류를 유지 전류 이하로 다운을 시켜야 되지 게이트 전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전류를 차단하려면은 게이트 전압을 제로 또는 마이너스로 해도 차단하지 못한다. 그래서 유지 전류를 하거나 혹은 그래서 아노드와 캐소드 사이에 역방향 전압을 가했을 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게이트 전류의 위상각으로 통전 전류의 평균값을 제어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대전류 제어 정류용으로 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정류기가 SCR로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자, 다음 19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사이리스트의 레칭 전류, 용의 정의예요. 레칭 전류계는 그래서 SCR을 턴온 시키는, 턴온, 우리말로는 도통이죠. 전류를 통하게 하는 이런 전류다. 그래서 자, 답은 4번에 있죠. 사이리스트가 턴온에서 정류를 시작시키는 전류를 말한다. 레칭 전류. 유지 전류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자, 다음 19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SCR을 이용한 인버터 회로에서 SCR을 도통 상태가 있을 때 부하 전류가 20A가 흘렀습니다. 자, SCR을 한번 보겠습니다. SCR에서 자, 물론 보호용 이렇게 저항이 있겠죠. SCR을 해서 자, 이용을 해서 인버터 회로에서 SCR이 도통 상태에 있을 때 부하 전류가 20A 흘렀다. 여기 20A라는 얘기입니다. IAK가 20A가 흐르고 있는데 게이트 동작 범위 내에서 게이트의 전류를, 요게 흐르는 전류가 IG예요. IG 전류를 2분의 1 IG로 감소시켰을 때 이 부하 전류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SCR은 게이트 전류와 양극 전류는 무관하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때요? 무관하니까 계속 20A로 계속 흐르겠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인버터의 설명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찾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 193번에서 우리가 전력 변환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 변환 장치는 전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것으로서 컨버터, 두 번째 초프, 세 번째 인버터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컨버터는 AC를 AC로, 초퍼는 DC를 DC로, 인버터는 DC를 AC로 변환하는 이 기능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컨버터를 순변환 장치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초퍼는 마치 DC를 DC로 바꾸니까 AC를 AC로, 즉 코일에 의해서, 즉 변압기에 의해서 AC를 AC로 바꾸는 기능과 같다 해서 별칭이 직류 변압기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터는 AC를 AC로 바꾸는 것을 순변환 장치라고 한다면 DC를 AC로 바꾸는 것은 역변환 장치다 라고 하면서 역변환 장치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대분류, 계략적인 그 대분류는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버터의 설명은 인버터는 DC에서 AC로 바뀌니까 DC가 주파수가 0Hz죠. 그럼 AC는 우리가 상용 주파수만 보더라도 60Hz예요. 다시 말해서 인버터는 주파수가 바뀌어야 되니까 전압도 바뀌고 주파수로 바뀌니까 약으로는 VVVF라고 합니다. V가 전압이에요. 자, F가 주파수죠. 요게 V는 ver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뀝니다 이런 뜻이에요. VVVF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 설명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거죠. DC를 AC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194번 문제도 보시면 다음 중 직류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것은 DC를 DC로 변환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프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초프형 인버터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할 때 얻는 효과는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해서 사용하는 효과는 다이오드를 하나를 사용을 했을 때 순방향 전압 강화가 대부분이 실리콘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리콘 다이오드를 쓰는 경우에서는 0.7V예요. 그럼 0.7V 다이오드를 3개를 직렬로 사용함으로써 전압이 분압되죠. 그래서 다이오드를 하나를 사용할 경우에서는 0.7V의 전압이 걸리는데 다이오드를 직렬로 사용하면은 2.1V로 해서 전압을 어때요? 분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과전압에 보호가 된다. 전압을 나누어서 걸어주니까 다이오드의 전압을 나누어서 걸리니까 과전압에 의한 보호를 할 수 있으며 다이오드를 병렬로 걸어줄 경우에는 I1, I2, I3 자, 전체 전류 I가 하나의 다이오드로 통과하는 전류가 나뉘어지죠. 분류에 의해서 즉 전류에 의해서 다이오드의 소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병렬로 걸어주고 전압에 의해서 다이오드의 어떤 소손이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렬로 걸어줍니다. 자, 그래서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에서 여러 개 직렬로 걸었다라고 하죠. 전압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하여. 그래서 답은 다이오드를 과전압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직렬로 걸어주고요. 직렬로 연결해주고요. 과전류를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병렬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죠. 다음 19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이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트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2단자, 3단자, 4단자 보겠습니다. 2단자의 대표적인 사이리스트는 SSS, 3단자는 SCR, 4단자는 SCS가 대표적인 사이리스트가 되어 있고 2단자에서는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 다이압과 같은 것이 있고 3단자에서는 GTO와 IGBT, 트라이액과 같은 것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서 단자별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196번에서 이방향성 3단자 해서 자, 이 SCR은 역저지 3단자 사이리스트예요. SSS는 어떻게 되죠? 네, 요거는 그래서 양
방향성 2단자 사이리스트. 여기서 역저지 4단자 사이리스트. 자, 이렇게 보시고 이 트라이액은 양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트죠. 원인은 SCR 두 개가 역병렬로 마주보고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트예요. 그래서 바로 트라이액을 얘기하겠죠. 트라이액에서 전류가 그래서 양쪽으로 흐른다. 이 방향성 혹은 3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트예요. 자, SCR은 역저지 즉 단방향에 틀렸고요. SSS는 이 방향성 틀렸고, SC 단자가 얘는 2단자, SCS는 4단자죠. 역저지 방향도 한 방향이면서 단자는 4단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다음 197번 보시겠습니다. 자,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단상 반파 정류 회로라고 했습니다. 그럼 직류 평균 전압은요, 단상 반파 정류 회로가 바로 나와야 돼요. 파이분의 루트 2의 2 혹은 0.452가 되겠죠. 어쨌든 직류 평균 전압은 뭐를 물어보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상 반파예요 하면은 ED가 직류 평균 전압이 파이분의 루트 2나 0.452가 되겠더라. 2차 시료 전압 2라고 할 때 직류 평균값은 몇 암페어가 되겠느냐? 직류 전류의 평균값. 그래서 ID를 물었어요. 단 정류기의 전압 강하는 2V입니다. 했으니까 파이분의 루트 2의 2에 전압 강화가 있는데요. 얘를 어떻게 해요? 전류를 물었으니까 R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R분의 파이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류 평균 전류는 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죠. 직류 평균 전압을 그냥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고, 직류 평균 전압에서 내부 전압 강화가 있다면 빼주면 됩니다. 다음 19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반파 정류 회로에서 반파 정류 회로예요. 직류 전압이 100V를 얻는 데 필요한 변압기의 역전압 첨두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첨두값은 그래서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의 자, 역전압 PIV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PIV는 루트 2 곱하기 2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파이 곱하기 2D로 계산을 하든지 해서 어떤 값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직류전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류전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네요. 단 부하의 순저항으로 하고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를 무시하는데 정류기 내의 전압 강화가 발생하고 있네요. 그럼 이 전압에다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줘야 되죠. 플러스 왜?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니까. 그래서 정류기 내의 전압 강화가 15V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4 곱하기 직류 평균 전압은요 100V니까 100V 플러스 변압기의 전압 강화가 15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361V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PIV 해서 계산을 하는 데는 두 가지 형태로 어떤 값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해서 두 가지 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199페이지 9번 보겠습니다. 199번. 자, 그림과 같은 단상 전파 제어 회로에서 단상 전파예요. 그럼 1위는 파이분의 2 루트 2의 2가 되는데 점호각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부하가 저항성일 때, 기사에서는 부하가 저항성으로 계산을 하고 기능사에서는 유도성일 때로 계산을 합니다. 이런 경향이 흐름이 좀 틀려요. 그래서 기사는 저항성일 때 했으니까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되더라. 뭐 어려운 건 없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곱해주면 되니까 이 정류식은 다이오드에 의한 정류식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를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2와 2가 약분이 되면은 파이분의 루트 2배의 2에 이제 2가 없으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되더라. 자,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이 더 오래 기억을 합니다. 오래 기억을 해서 답은 8분의 루트 2인데 이거 V1이라고 했나요? 그래요. 그림과 같은 그림에 있네요. 그림에 V1이라고 교류 입력 시료치가 V1이네요. 그림에서 그림이 빠졌네요. 여기에서 그림이 빠져 있어요. 교재에는 그림이 있죠. 그래서 여기 V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류 입력 시료치니까 2가,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정류기의 부하 전압이 2000V고요. 부하 전압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부하 전압이 바로 직류 평균 전압이 되겠습니다. 정류기의 부하는 정류 후의 전압이니까 여기 ED다라는 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0V다. 자, 그리고 맥동률이 3%입니다. 맥동률은 직류분분의 교류분이죠. 교류분 곱하기 100이 3%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랬을 때 교류분이 몇 볼트 포함이 되어 있나요? 교류분. 그래서 교류분은 그래서 100분의 3이니까 0.03 곱하기 직류분 이렇게 되겠죠. 직류분 전압은 2000V입니다. 했으니까 이게 200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두 개 3, 6, 60V네요. 그래서 V 교류분 전압은 60V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문제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자, 반상, 반파, 전파, 삼상, 반파, 전파, 다이오드 정류에서의 직류 평균 전압 해서 단상 반파일 때는 0.452V, 0.92V, 삼상 반파일 경우는 1.172V, 1.352V 해서 이 네 가지씩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붙여서 자, SCR 정류고 부하가 저항성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0.45 이렇게 이것을 또 혹시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곱하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곱하기 자 이렇게 0.45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자, 맥동률
맥동률이 121%, 48%, 17%, 4%, 맥동 주파수 단위 헬저입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단상 반파 정류 회로는 다이오드 숫자가 하나니까 60해서 60헬즈. 이거 다이오드 숫자예요. 그래서 다이오드가 단상 전파는 다이오드가 2개로 계산하셔야 돼요. 왜? 기본 회로가 다이오드 2개고 브릿지 전파 정류 회로도 다이오드 숫자는 4개이나 한 번에 동작하는 다이오드 숫자가 2개씩이죠. 그래서 2조. 그래서 2조 60 하니까 120Hz. 삼상 반파는 단상 반파 회로가 각 그 상마다 L1, L2, L3니까 다이오드 3개죠. 3 곱하기 60 하니까 180Hz. 그리고 삼상 전파는 단상 전파가 상마다 3개. 그러니까 2 곱하기 3은 6이죠. 6 곱하기 60 하니까 360Hz 해서 자, 여기까지 다이오드에 의한 직류 평균 전하, SCR 정류에 의한 SCR 부하가 R일 때, 부하가 저항성일 때 직류 평균 전압은 0.452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단상 전파는 0.92에 요걸 그대로 여기다가 한 번 더 써라 라는 뜻입니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그리고 맥동률은 121, 48, 17, 4. 그리고 맥동 주파수는 각 회로별 다이오드 숫자 곱하기 60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60Hz, 120Hz, 180Hz, 360Hz 해서 다이오드 정류 회로의 정류식부터 맥동 주파수까지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 산업기자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의 전기기기 6번째 장 정류기에 대한 이론과 그 적중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